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의 제2차 낙태죄 사건에서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2년의 제1차 낙태죄 사건에서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던 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2차 낙태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 그리고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즉 낙태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의무를 명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계속 적용 명령의 헌법불합치입니다. 즉,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4대 3대 2로 의견이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 4인의 재판관은 계속 적용 명령의 헌법불합치 의견이고 3인의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이며 2인의 재판관은 합헌 의견입니다. 3인의 위헌 의견이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에 더해져서 7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3인의 위헌 의견은 세 가지 점에서 입장을 같이 합니다. 즉, 세 가지 점에서 7인 다수 의견이 형성된 것입니다. 첫째, 임신한 여성의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즉 낙태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둘째, 태아가 임신 22주를 전후하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후, 즉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기간에는 낙태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점 이전의 기간,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결정 가능 기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임신한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규범적 가능성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의견이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결정 가능 기간의 종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그 기간 중 어디까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결정을 자유롭게 허용할 것인지, 상담 등 절차적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비해 3인의 위헌 의견은 적어도 임신 초기의 제1, 3분기에서는 법적인 제한 없이 여성이 자유롭게 낙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들 7인과 달리 2인의 합헌 의견은 태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킬 자유, 즉 낙태할 자유가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과도한 입법 조치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3인의 위헌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 즉 7인의 다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누구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7인 다수 의견은 임신한 여성의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 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인격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태아가 임신 22주를 전후하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후, 즉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기간에는 낙태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 하에 7인의 다수 의견은 낙태죄 조항이 낙태를 금지하고 형벌의 위하력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의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7인의 다수 의견은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습니다.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낙태죄 조항은 다음의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임신한 여성이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인적 결정이다.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이 시기 이전까지 이른바 결정 가능 기간에 여성은 출산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는 생명 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둘째,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정당화 사유에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결정의 가능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낙태죄 조항은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출산을 강제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다음으로 7인의 다수 의견은 낙태죄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인 반대 의견 즉 합헌의 논리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2인의 합헌 의견은 우선 낙태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생명이 존엄한 이유는 인격체 속에 내재하는 잠재적 능력 때문인 것이지 생명의 주체가 존엄성을 의식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태아는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생명으로서 모체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생명체이다. 둘째, 태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킬 자유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낙태할 권리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이 그와 같은 권리를 부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기본 전제 하에 2인의 합헌 의견은 낙태죄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다 덜 제한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다수 의견이 설시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상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계속 적용 명령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였습니다. 개선입법이 이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인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제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심지어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기간 이후에 낙태한 경우에도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관한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이한 규범 상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7인의 다수 의견도 이런 규범 상황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2019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제2차 낙태죄 결정의 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